엔진이 오르막에서 으르렁거립니다. 앞에는 트럭들이 또 다른 비를 앞두고 속도를 줄이고 있고 산맥이 절벽과 비탈 그리고 지형에 눌린 도로로 지평선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나스 제라이스가 연방 및 주정부의 도로 운영권 사업을 모아 수십억 헤알이 넘는 도로 패키지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일 공사나 한 번에 투입되는 자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금액에는 시설 투자, 운영 비용,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는 이미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노선과 아직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대규모 공사에서 멀리 떨어진 프로젝트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 중 도로에 실제 투입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어떤 고속도로가 상하행 분리도로로 확장될 예정인가요? 그리고 왜 미나스에서 새로운 차선을 건설해야 할까요? 미나스에서는 기존 도로 옆에 아스팔트를 까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십억 헤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떤 공사가 시작되었는지 알아보시죠. 서류상으로는 무엇이 등장하고 이 패키지가 어떻게 미나스의 고속도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미나스는 브라질 도로 지도에서 쉽게 우회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 남동부, 중서부, 그리고 북동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들을 통해 광물, 철강, 곡물, 식품, 연료, 산업제품과 수백만 명의 승객들이 주도, 대도시권, 그리고 내륙도시들 사이를 오갑니다. 이 시스템에서 일부 고속도로는 국가의 동맹 역할을 합니다. BR-040은 브라질리아와 벨로 오리존치,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를 연결합니다. BR-381은 미나스주의 주도인 벨로 오리존치를 아소 계곡과 고베르나도르 발라다레스와 연결합니다. BR-262는 트리앙골로 미네이루를 가로질러 벨로 오리존치 대도시권에 도달합니다. BR-116, 251, 153은 미나스를 바이아, 고이아스, 상파울루와 연결합니다. 트럭의 무게가 인프라에 가해지는 압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크리스탈리나와 벨로 오리존치 사이의 호타두스 크리스타이스에서는 공식 추정치로 하루 약 7만 대의 차량이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중 68%가 트럭입니다. 전략적인 위치는 활기를 가져다 주지만 그만큼 대가도 따릅니다. 마모된 도로, 병목 현상, 사고, 그리고 항상 약속한 대로 이행되지 않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질문은 나라에 이렇게 중요한 도로망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패키지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미나스는 광물, 농업, 산업 생산이 증가하는 동안 도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왔습니다. 더 많은 대형 차량들이 왕복 분리되지 않은 도로, 급커브, 도심 구간에서 승용차들과 공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요 도로에서는 도로의 수용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새로운 민간 위탁 사업들이 도로를 복구하고 구간을 확장하며 노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들 중 일부는 재정적 어려움, 지연, 그리고 재검토가 필요한 경제, 재무 전제들에 직면했습니다. BR-040에서는 BR-042 2014년에 브라질리아와 주이스 지포라 사이의 구간을 맡았습니다. 5년 후 BR-0 40은 자신이 맡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권의 협의 반납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콘세브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BR-060, 153, 262번 도로에서 1000km가 넘는 구간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재입찰 절차에 참여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로타두 제부와 로타세르타네주 같은 별도의 프로젝트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발표된 수십억 중 일부는 이전 세대의 민간 일탁에서 남겨진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새로운 계약들은 재구성되었습니다. 재간 구역들로 나뉘었고 새로운 경제적, 재정적 전제 조건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도로가 즉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차로와 도로 확장 사이에는 계약 체결, 전환, 실시 설계, 인허가, 수용, 그리고 팀의 동원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미 실제 도로공사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은 아직 계약과 공사 현장 사이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요? 미나스 제라이스의 도로 패키지는 하나의 공사처럼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 노선마다 다른 단계에 있습니다. BR381에서는 벨루 오리존치와 고베르나도르 발라다레스 사이의 새로운 계약이 2025년 1월에 공식화되었습니다. 컨세셔너리는 303km를 복구, 운영 및 확장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크리스탈루트와 제브루트에서도 계약이 202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주이스 지포라와 히우 구간은 같은 해 9월에 계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허장은 실시 설계, 허가, 수용, 그리고 인력과 장비 투입이 필요합니다. 호타세르타네자 구간은 이후 진전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경매 이후 2026년 2월에 사업권이 부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신 정보에 따르면 운영 인수와 대규모 공사의 시작은 아직 확정되어야 했습니다. 노타제라이스는 BR116과 251을 따라 735km에 달하며 2025년 말에 입찰 공고가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NTT의 페이지에는 경매 날짜에 대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133억 헤알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RR 10억 헤알 중에서 얼마가 실제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통합 결산은 없습니다. 문서들은 새로운 관리하에 있는 도로 구간들과 초기 서비스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규모 확장은 여전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전체 구간에서 동시에 왕복 분리도로로 확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공사는 고속도로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새 차선을 건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차선이 좁아지고 임시 우회로가 설치되며 기계들이 방호벽을 사이에 두고 작업합니다. 내부 작업 단계는 밤에 진행됩니다. 정체를 줄이고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차제는 도로를 막지 않고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왕복 분리도로로 바뀌기 전에 많은 도로들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마모가 표면에 있을 때는 노면 절삭기가 오래된 포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아스팔트 층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변형이 기초까지 도달했습니다. 더씌우기만으론 해결 안 됩니다. 손상된 층을 제거하고 지지 기반을 바로잡고 포장 구조를 다시 구성하고 배수를 복원해야 합니다. 물은 도로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물이 균열을 통해 들어가거나 포장 아래에 고이면 가층의 내구성을 약화시키고 포트홀 발생을 가속화합니다. 탄학도로를 왕복 분리로 확장하는 일은 단순히 옆에 차선을 추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암석을 절단하거나 토사를 걷어내거나 지반을 안정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간에서는 새로운 선용 때문에 곡선과 경사를 완만하게 하려면 흙을 쌓거나 다리, 고가도로를 지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대형 차량들이 보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한 추월과 정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BR381도로에 여러 도전 과제가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34.27km의 도로 확장, 83km의 추가 차선, 그리고 51곳의 노선 수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선을 수정한다는 것은 곡선을 없애거나 산을 절개하거나 다리나 고가도로를 통해 계곡을 건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특수 구조물로 불립니다. 메지오날 지역에서는 42km가 넘는 도로 확장, 31.8km의 추가 차선, 그리고 우회도로, 측면도로, 진입로, 버스 정류장, 야생동물 통로 등이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도심 지역에서 대형 차량의 통행을 줄여줍니다. 측면도로는 지역 이동과 장거리 여행을 분리해줍니다. 야생동물 통로는 동물의 로드킬을 줄이고 자연 지역 간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주이스 지포라에서 히우까지의 구간은 또 다른 요소를 더합니다. 계약에는 3개의 터널 관련 공사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 확장, 78km의 추가 차선 측면도로, 육교, 그리고 12개의 위험물 유출 방지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터널을 건설하고 확장하며 이설하고 보완하는 데에는 지질 조사, 굴착, 구조적 지지, 방수, 배수, 환기, 조명, 비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기존 도로와 통합되어 병목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서류상으로 이 패키지는 수많은 킬로미터와 수십억 규모의 투자액이 모인 것이지만 안전하고 연속적이며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미나스와 관련된 7개의 연방 프로젝트는
약 3,053km의 회랑을 합칩니다. 이는 연속적으로 계산하면 벨로오리존치와 리우데자네이루 사이의 도로 거리를 약 7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3,000km의 도로가 새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수치는 기존에 있던 도로 중 일부 구간만 운영, 복구, 확장되는 부분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국가육상교통국인 NTT가 물리적 투자를 분리해서 집계한 프로젝트 중 6개는 케이펙스, 즉 건설 및 자본재에 투입되는 자금이 총 337억 헤알에 달합니다. 허가된 연장 구간으로 나누면 평균 투자액은 킬로미터당 약 10억 헤알 정도가 됩니다. 제부 노선과 세르타네주 노선에서는 벨루 오리존치, 주이스 지포라, 그리고 주이스 지포라에서 히우까지 구간에 2,200만 헤알이 넘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 상파울루 지하철 6호선 오렌지선의 공사가 재개되었을 때 이 프로젝트는 약 150억 헤알의 투자로 15.3km 구간을 건설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단순히 예시로 참고하면 도로 캐펙스의 337억 헤알은 대략 34km의 지하철 건설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상파울루 지하철 전체 110.9km 중 약 31%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약 1,000억 헤알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이는 약 102km에 해당하며 전체 지하철망의 92%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30년 동안의 도로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과 지하철 건설 비용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비교는 알려진 연방 케이펙스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하철과 도로는 구조, 비용, 기능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는 패키지의 재정적 규모를 보여줍니다. 약속된 효과는 당연히 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도로 확장은 반대 방향의 흐름을 분리합니다. 추가 차선은 느린 차량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선형 개선은 급커브를 줄여줍니다. 긴급 제동 시설은 브레이크가 없는 트럭을 돕고, 유교는 보행자와 빠른 차량 사이의 충돌을 줄여줍니다. BR381에서는 패키지에 51개의 선형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3개의 육교와 긴급 제동 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준공 후에만 측정할 수 있으며 공사 전후의 사고, 사망자, 부상자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한 도로 환경은 정체, 사고, 통행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기업에게 이것은 더 규칙적인 배송을 의미합니다. 운전자들에게는 교통체증과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프로젝트들은 또한 일자리 추정치도 발표합니다. BR381은 직접, 간접, 그리고 소득 효과와 관련된 거의 8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타제라이스는 약 12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예상합니다. 이 숫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 수가 아니라 계약으로 인해 동원되는 전체 고용 사슬을 의미합니다. 이 혜택들은 대가가 따릅니다. 민자 도로 사업은 통행료를 도입하거나 조정합니다. 트럭은 축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공은 일정, 감독, 그리고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완공된 공사, 제공된 서비스, 그리고 부과되는 요금 사이의 균형 말입니다. 단원된 민자 사업과 미뤄진 약속들 이후 이번에는 이 기준이 패키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1,000억이 넘는 금액이 미나스 제라이스를 대규모 도로민자 사업 재편의 중심에 놓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도로 포장을 복구할 수 없고 비탈면을 안정시킬 수도 없으며 사고를 줄일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결과는 계약에서 나온 내용이 실제 도로에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성공은 발표된 수천억 헤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성과로 평가될 것입니다. 성공은 인도된 도로의 킬로미터 수, 더 예측 가능한 이동, 그리고 매일 미나스의 각 노선에서 지켜지는 생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0억 헤알이 넘는 금액입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죠? 저는 미나스 제라이스 주민들이 이 사업의 결실을 실제로 누리고 그 효과가 경제적으로나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